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오늘 너무 좋은 그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문장의 성분인데요. 문장의 성분이라고 막연히 얘기하면 뭔 소리지? 하면서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의 성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영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영어의 문장의 성분을 이해하는 그런 재밌고 알찬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자, 그럼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이해할 준비가 되셨나요? 한번 다 같이 신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성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문장의 성분이란 문장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각 문장의 구성 요소들의 역할, 즉 기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역시 궁금할 수 있는 게 왜 그런 문장의 성분, 이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배워야 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죠. 바로 그 이유는 모든 문장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문장의 기본적인 요소를 알 수 없다면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볼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문장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주어입니다. 주어란 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주인이나 주체로서 동사의 동작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주어 자리에는 품사로 명사, 대명사, 명사, 상당, 어구가 사용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명사가 올 수 있다고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해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어를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뭐는 이가, 요것을 반드시 암기하고 익혀주셔야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문을 보시면 I go home 이라고 해서 나는 집에 간다, 집으로 간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어는 바로 여기 지금 I로 나와 있는 이 I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go라는 그 동사, 가는 행위를 취하는 주체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일단 여기 아랫부분을 설명하기 이전에 동사를 먼저 설명하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문장의 성분은 어로 끝나기 때문에 술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 보통 문법 교재에서는 이 술어를 그냥 동사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지난 시간에도 같이 봤듯이 동사라는 것 자체가 움직임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주어의 동작이나 더 나아가서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해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셨다면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동사들이 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뭐뭐 하다, 뭐뭐이다, 뭐뭐이 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예문을 보면 Brown runs fast 라고 해서 자, 여기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runs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run이라는 건 달리다 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이 앞에 주어는 그렇죠. 브라운이 되겠죠. 그래서 그 브라운이 달리는 그 동작을 나타내는 것, 바로 runs가 그래서 동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와 동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잠깐 이 앞에 주어부와 서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항상 주어는 엄마다. 동사, 서술어는 아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주어와 동사는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어와 동사를 잘 구분만 할 수 있어도 문장 해석의 50% 또는 7, 80%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주어와 동사를 기준으로요. 자, 동사 앞은요. 여기 동사가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 예문에서는 is가 동사인데 뭐뭐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사를 기준으로 그 앞부분까지를 우리는 주어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소년은 또는 소년이 이 부분이 주어부다. 그리고 동사, 수어를 포함한 동사를 포함한 그 뒷부분의 성분들은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서술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문에서도요. study라는 우리 공부하다, 학습하다 라는 그 동사 이전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주어부. 그리고 그 동사를 포함한 뒤에 나와 있는 성분들을 포함해서 서술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까지 이해를 해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 목적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는 이 목적 자체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대상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어가 무엇의 대상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동사가 나타내는 그 동작의 대상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어도 명사, 대명사, 명사, 상당, 어구가 사용이 됩니다. 해석이 역시 너무 중요한데요. 자, 해석 같은 경우는 뭐뭐을을 또는 뭐뭐에게 라고 해석되는 게 목적어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목적어는 뭐뭐을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고 뭐뭐에게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일단 이 문장에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그쵸, 맞습니다. read라는 이것이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읽다 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읽긴 읽는데요. 이 읽는다라는 이 동사의 동작의 대상은 무엇이죠? 그쵸, 맞습니다. 바로 이 바로 동사 뒤에 따라 나오는 이 어북이 이제 이 읽다라는 동사의 동작의 대상으로서 책을 해서 이 을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이제 보어입니다. 자, 보어란 무엇일까요? 자, 역시 여기 명칭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보어라는 건 자, 보충을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보충해준다는 건 뭔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해서 완성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뭐를 보충해주느냐라고 보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어도 명사, 형용사 및 그 상당 어구 그와 관련된 요소들이 사용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명사와 형용사 일단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보어는 두 가지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주격 보어입니다. 명칭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격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충 설명해 준다라는 말은 결국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주어와 주격 보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100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주격 보어이다 혹은 주어가 주격 보어가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이해하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You are a student라는 문장이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 문장의 주어, 주체는 바로 이 you가 되겠죠. 자, you가 주어이고요. 그래서 너는 학생이다 라고 해서 학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어리라는 건 동사라고 알고 있고, 그럼 이 a student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텐데, 그쵸, 방금 배운 것처럼 이 a student가 보어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맞습니다. 이 a student랑 you랑 가리키는 대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둘은 가리키는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you are a student에서 a student가 보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사가 주격 보어 자리에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이 주격 보어에 오는 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 you, 우리 주어는 품사가 뭐죠? 맞습니다.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명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he became famous 해서 그는 유명해졌다 라고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어는 이 세 개 단어 중에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자, became은 동사입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 famous가 바로 보어가 되겠죠. 자, 근데 유명한 게 누가 유명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he. 그가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와 famous가 가리키는 게 지금 같다. 이 둘의 관계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famous가 주어 he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라고 할 수 있고, 품사는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시면, 형용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자, 명사의 어떤 성질을 설명해 주는 게 형용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he, 주어인 명사를 설명해 줄 수 있기 위해서 형용사가 또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격 보어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시다시피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뭐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엔 목적격 보어는 누구와 관계를 맺나요? 목적어와 관계를 가집니다. 자, 그 둘은 같습니다. 가리킨 대상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이다. 이렇게 의미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문을 보시면 They think me a liar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들은 생각한다. 자, 나를 거짓말 쟁이라고.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지금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적어는 me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liar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liar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둘을 봤을 때, 자, 이 거짓말장이 누가 거짓말장이죠? 그쵸. 내가 거짓말장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me와 liar가 같다.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같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명사가 목적격 보어에 쓰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문을 보면 나는 thought 생각했다. 그가 어떻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목적어는 뭘까요? 맞습니다. 목적어는 명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힘이 목적어고요. 그러면 자, 정직한 건 누가 정직한 거죠? 내가 정직한 건가요? 아닙니다. 힘. 그가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honest가 바로 뭡니까? 목적격 보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엔 그렇죠. 힘이 있고 이 honest라는 이 형용사가 이 힘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어의 문장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보시면 수식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수식어라는 건 우리 수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꾸며준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는요, 문장에서 부가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부가적이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이 부가적이다라는 건 문장에서 필수적인가요? 아닙니다. 필수 요소는 아니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부가적인 요소로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식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일상 우리가 집에서 가족 구성원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오는 그 손님,
손님이 꼭 오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집에서 사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역시 예문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일을 합니다. 그는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가 일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장을 이미 완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손님인 거죠, 손님. 그래서 이 hard가 수식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그는 works, 일한다. 어디에서 일한다? on the farm, 농장에서 일한다. 역시 on the farm 같은 경우도요, 그는 일한다라고 해서 굳이 잘 완성되어 있는 문장에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요소로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식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공통적으로 보셨겠지만 이 문장의 성분은 우리 품사와는 조금 다르게 보통 뭐뭐어라고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사 같은 경우도 원래 서술어지만 예외적으로 이 부분은 동사라고 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어부터 수식어까지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문장의 성분과 각 기능, 역할, 의미, 그리고 해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정리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팔품사와 마찬가지로 이 문장의 성분들에 대해서도 꼭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형식,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그 문장의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꼭 품사와 문장의 성분이 이해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